예, 안녕하십니까. YGN 컴퍼니의 최영수입니다. 예, 오늘 그 데이터인으로 데이터 분석 같이 실습해보고 또 데이터인에 새로 장착된 기능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5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부에서는 저희가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그 전반적인 데이터인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데이터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새로운 걸 하나 찾았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조사된 그 스타벅스 그 고객 만족도 조사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좀 재밌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가 데이터인의 그 통합 리포팅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족도 조사하면은 이제 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분석 기법이고, 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인에 장착된 그 만족도 조사 분석 그리고 리포팅 기능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녹화된 일부 영상부터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GN 컴퍼니의 최영수입니다.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함께 분석을 진행해 보는 시간, 오늘 5번째인데요. 오늘도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데이터인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빅데이터하고 통계 분석 리서치를 중심으로 이제 출발한 기업이고요.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 아니면 일반 개인들의 어떤 그 리서치 과업들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도 해드리고 그 리서치 보고서도 발행하고 그런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사업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전문화된 그 교육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데이터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석을 해보는 데이터인 솔루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석과 보고서 생성이 이루어지는 데이터인 솔루션,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캠퍼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크게는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하고 통계 분석 강의,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 분석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별도로 이제 다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앤 마스터 과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수백 개의 좀 유용한 강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 사회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자격증 과정도 새로 만들어서 서적으로도 교재로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실기가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서 저희가 1위를 수개월간 유지를 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사회조사 분석사 통계 관련된 국가시험이죠. 관련해가지고 실기를 먼저 좀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책이 충실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관련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좀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 콘텐츠 말고 무료로도 여러분들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 YGN 컴퍼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 콘서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2회 과정이고, 지금까지 한 16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6회가 남았는데, 예, 그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 때, 7시에 들어오시면은,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예, 그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내로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실시간으로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예, 추가로 또 들으실 수 있고요. 예, 굉장히 그 충실한 그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이고,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 만큼, 예, 그 담고 있는 내용도,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콘서트 말고도 그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컨텐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분석, 그 다음에 그 보고서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인 사용하시는 분들도,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예, 쉽게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콘텐츠니까요.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인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인은 저희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설문조사하고 그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설문지를 만들고 그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예, 좀 편리하게 그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 분석 목적에 맞는 옵션을 골라서, 예,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된 결과를 저희가 그 전문가가, 예, 그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 보고서 수준을, 예, 그 자동으로 이제 그 생성할 수 있게끔 보고서 기능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보시면은 요 설문 기능, 분석 기능, 보고서 기능,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솔루션, 통계 분석 솔루션이, 예,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만약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다 구매를 하시고, 별도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합치셔야 되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설문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통계 분석을 또 다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예, 진행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팅 솔루션은 통계 분석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인 보시면은 이 설문에서 분석,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저희가 그 일관적으로 한꺼번에, 예, 쭉 따라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예, 설문, 분석, 보고서 자동 솔루션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논문 통계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이나 할 때 그 SPSS나 R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SPSS나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우기도 어렵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각각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랩탑이나 데스크탑 아니면 연구실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예, 뭐 집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별도로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데이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제 로그인만 하면은 어떤 컴퓨터에서든, 예, 그 본인의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서, 예, 그런 어떤 설문 결과,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공간에 제약이 없는 아주 편리한 솔루션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지난달 18일 날 그 통합 리포팅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
주로 설문하고 통계 분석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특수한 어떤 그 조사 분석 좀 고급한 모델들에 대해서 별도로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 데이터인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영향 관계들을 따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계적인 그런 모델로 따져보는 방법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의사결정 모델 AHP인데, 이 모듈을 저희가 이제 통합 리포팅 데이터인 2.0의 통합 리포팅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분석 모듈은 다면평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조직이든지 뭐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지 그 다면평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상위 직급자들이 하위 직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다면은, 지금은 하위 직급자가 상위 직급자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직급에 있는 수평적인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360도로 이제 뭐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조직의 어떤 그런 역량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데이터인 2.0에 지금 좀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인 가입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부에서 설명을 드린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고객사 이 데이터인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가 런칭될 예정이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분석 모델이죠. 그래서 뭐 어떤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뭐 판매 제품, 뭐 어떤 다양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 평가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품하고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나 뭐 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외부 고객도 있지만 내부 고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직원 만족도를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에 대한 수요도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만족도 분석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데이터인 2.0에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중에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통합 리포팅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델 선택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저장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보고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의 의미에서부터 분석 결과의 의미,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인의 기존의 어떤 통계 분석 보고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논문 통계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리서치 보고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게 생성이 되는데, 이 통합 리포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깔끔하고, 이 분석 모델에 맞는 그런 목차와 어떤 분석 결과 보고서의 A에서부터 Z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기능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회사 소개하고 데이터인 기능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석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캐글에서 또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스타벅스 서베이인데요. 이 스타벅스에 방문하는 고객들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반 한 개의 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캐글에서 제가 찾은 것인데,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특이하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이 조사자가 스타벅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데이터인을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인 광장의 공지사항이 보시면은 6월 10일 이 데이터인 교육 진행분에 대해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인 접속을 하시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대부분이 보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보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 11번까지는 척도형으로 해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만족도, 가격 만족도, 그 다음에 서비스 만족도 이 세 가지 항목을 이렇게 측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인에 입력을 해서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우선 데이터인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인 시작을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데이터인 분석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이름을 새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스타벅스 만족도 조사 이렇게 제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서베이 실습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하고 등록하시기를 누르면은 문항 속성 파일을 등록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문항 속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다음 화면에서 별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항 속성 파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등록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사된 항목들이 쭉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개의 문항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숫자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기형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보기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성별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형으로 바꿔야 되죠. 일단은 보기형으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방문 빈도 5번, 체류 시간, 멤버십 여부, 평균 구매 금액. 그 다음에 만족도 3개는 지금 척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숫자형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방문 의사까지 보기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보기를 붙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보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직업 붙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입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링깃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빈도, 체류 시간, 평균 체류 시간, 그 다음에 스타벅스 멤버십의 보유 여부, 그 다음에 평균 구매 금액, 한 번 방문했을 때 평균 구매 금액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방문 의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11번, 9번, 10번, 11번은 만족도 문항이니까 그냥 숫자형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점, 1점부터 5점 척도가 있는데 5점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다 카피해서 불러왔으니까 예,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 다음에 11번은 숫자형이고요. 마지막으로 12번을 예,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붙여넣어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정상적으로 지금 보기형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만족도 조사 프로젝트 창에 있는 것을 누르시면 넘어가고요. 화면을 좀 켜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필 설정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죠. 예, 보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눌러 주시면은 예, 어떤 표본에 의해서 어떤 표본이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예, 그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12번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매장에서 조사가 된 것이다 보니까 예, 여기 남자 여자는 좀 균형이 잡히게 돼 있고요. 또 이 매장에 그 표집된 그 연령대가 주로 20세에서 29세, 그다음에 주로 학생이나 자영업자, 그 주변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표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예, 25,000 링깃 이하가 예, 거의 60.19%가 좀 표집이 됐네요. 그다음에 매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 표집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류 시간은 30분 미만이 한 56%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보유는 거의 53%, 46%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방문했을 때 20링기트 정도, 20링기트 미만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예, 그다음에 재방문 의사는 예, 79.65%가 재방문을 하겠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링이 예, 자동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리서치 보고서를 쓰실 때 그 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예, 그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바로 저장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을 해 보시면은 예. 예, 이 결과에서 나온 그래프하고 표하고 그 다음에 워딩이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그 보고서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타이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타가 나실 예, 그런 걱정도 없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별 누르면은 이제 성별의 어떤 그 빈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기술 통계 값들이 나옵니다. 빈도수하고 비율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교차표,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성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별에 관련된 나머지 변수들하고 교차표가 예,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워딩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일로 뭐 엑셀, 한글, 워드 편리하게 뭐 원하시는 양식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터링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조금 비주얼적으로 좀 편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적인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은 그 결과들이 이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차 분석 같은 경우도 뭐 성별하고 뭐 연수입 뭐 이렇게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취향에 맞게 아니면은 그 분석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그 내용들을 편리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교차 분석 기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스타벅스 만족도 조사 자체를 어떤 개별적인 매장에서 이제 그 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해당 매장의 그 수익을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여러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직원은 제가 보니까 이 성별로 남성, 여성이 그 주문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남성 고객들을 조금 더 유인할 만한 어떤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 같은 걸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연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연소득이 높은 분들을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자. 이렇게도 그 안을 제안을 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아니면은 이게 어떤 직원은 제가 손님들을 상대를 해 보니까 이 고객들의 대부분이 그 단골 고객들이 조금 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단골 고객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내는데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평소에 어떤 그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어떤 직관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점장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안을 받은 그 의견을 받은 그 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은 서베이를 한번 해서 그 여러분들이 말한 게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얘기한 직원의 얘기가 성별에 관한 얘기였죠. 그러면 집단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 성별은 집단 수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독립 T검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별을 선택을 해서 독립 변수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게 평균 구매 금액이다. 그러면은 평균 구매 금액을 그 종속 변수에 넣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직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나 틀리나 보시면은 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 구매 금액에 있어서 남자가 2.57이고 여자가 2.39가 나왔는데 물론 남자 고객이 더 많이 소비를 그 구매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그 표본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13개의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을 하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다른 조건에 따라서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의견을 낸 직원들의
직원의 그 의견을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남자가 조금 더 많게 나온 것은 사실이니 그러면은 표본을 더 많이 뽑아서 한 500명 정도로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보고 맞으면은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차이는 있지만 지금 표본 수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연수입, 그러니까 직장인을 위한 그 어떤 프로모션을 더 해보자라고 하는 직원이 아까 뭐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근데 이 집단수가 4개니까 이거는 독립 티검정이 아니라 이론 배치 분산 분석으로 예, 가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수입을 독립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매 금액을 종속 변수에 넣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은 이것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수입이 높다라고 해서 이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뭐 더 비싼 음료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제 뭐 스낵 같은 거를 추가로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예, 그런 결과입니다. 요것도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표본을 늘리거나 예, 조금 더 그 설문조사를 달리 해서 예, 재검증을 하거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 결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 세 번째 직원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예, 그 단골 고객들이 그 기여하는 그 매출 기여분이 많더라. 그래서 단골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을 많이 강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방문 빈도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들이 평균 금액이 높은가에 대해서 그 집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설정을 하시고 분석하기를 누르시고요. 결과가 보면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을 보시면은 그 반대죠. 오히려 가끔씩 한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사실은 매일 방문을 하는 분들이 고객들이 오히려 더 적은 돈을 쓰면서 자주 오는 예,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그 매일 방문하는 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니까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유인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 타당하지가 않죠. 오히려 드물게 오는 고객들, 그러니까 이 방문 횟수가 많지 않은 고객들을 더 많이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고객들이 더 많은 비율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유도를 하는 편이 예, 수익을 늘리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세 번째 직원 의견도 기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지금 이게 파일 요청 누르시면은 이 지금 주요 결과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 화면이 나오고요. 상세 결과를 누르고 있으면은 상세 결과 화면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화면을 보시다가 이 전체 화면을 예, 전체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주요 상세 파일 저장 옵션을 누르시고 예,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예, 저장을 누르시면 그 주요 결과하고 상세 결과가 예,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 1, 2, 3의 그 어떤 그 의견이 지금 다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지
스타벅스 이 해당 매장의 어떤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를 위해서 이제 점장이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돌려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평균 구매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만족도를 쭉쭉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변수 네 가지를 구매 금액, 그 다음에 만족도 세 가지 선택을 해서 화살표를 옮기고 분석을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구매 금액에 대한 그 상관관계인데 이 중에서 요 두 가지 제품 만족도하고 가격 만족도가 평균 구매 금액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만족도랑은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는 제품이 좋거나 가격이 좋아야지 되고 뭐 서비스는 항상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별로 서비스 때문에 어떤 구매 금액이 안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따라서 평균 금액 전체 평균 구매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하고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평균 구매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가격 만족도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선형회귀 분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났던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던 이 평균 구매 금액과 가격 만족도를 한번 선형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범주형이니까 평균 구매 금액을 독립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가격 만족도를 종속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를 눌러서 선형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설명력 R스퀘어 값이 8.4%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결과 보시면은 표하고 이 선형 회귀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집단 비교 분석도 그렇고 선형 회귀 분석 지금 실시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커피 원두라든지 원가를 낮추거나 해서 조금 고객들에게 조금 가격적으로 괜찮은 옵션을 부여를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판매를 늘리고 구매 금액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요. 그리고 요것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선형회귀 분석, 최종적으로 점장이 선택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평균 구매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줘야지 된다. 그 가격 만족도와 평균 구매 가격 사이에 가장 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회귀 분석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사용을 할 때도 방금 저장하신 이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도 그 데이터인을 활용을 해서 좀 쉽고 빠르게 분석을 뭐 여러 가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그 제가 새로 올려드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고, 제가 사용한 변수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다양한 데이터로 데이터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은 15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소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2부 그 만족도 조사 자동화 리포팅은 현재 45분에 4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G인 컴퍼니 권혁입니다. 이번에는 그 데이터인 이용자 만족도 교육에서 그 통합 리포팅 기능 중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리포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그냥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인의 이제 통합 리포팅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파일과 문항 속성 파일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파일은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조사를 마쳤던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문항 속성 파일은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제 뭐 문항의 제목이나 보기의 설명 등 이런 것들이 준비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리포팅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문항 제목 혹은 보기에 대한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뭐 이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이제 결과를 보고 싶은데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 1번이 무엇인지 2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항 속성 파일 정보를 꼭 기입해 주셔야 나중에 보고서를 출력하였을 때 큰 문제가 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또한 그리고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 보고서에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법부터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인 이제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석란에 파일 데이터 등록, 그리고 데이터명은 만족도 조사. 이번에 준비한 데이터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관 만족도 조사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고, 준비한 데이터 파일과 문항 속성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로드할 때 양식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이 좌측에 있는 샘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팁을 이제 확인하셔서 업로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은 왼쪽에 영화관 만족도 조사라고 데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통합 리포팅 기능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통합 리포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창이 나타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업로드했던 데이터를 이제 이 통합 리포팅 기능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돼 있던 그 아이디에서 최근에 올렸던 영화관 만족도 조사를 클릭을 해주시고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넘버 2번 영화관 만족도 조사 등록 날짜는 6월 10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분석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 분석 모델 생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고서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만들 모델은 만족도 모델이기 때문에 만족도 모델을 클릭한 뒤에 데이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갔던 영화관 만족도 조사를 클릭한 후 설정으로 분석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PPT로 돌아가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 업로드 창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프로젝트 선택 및 분석 모델 생성 창입니다. 조사 정보 입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붉은 테두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이제 포함될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화관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뭐 가상으로 작성을 해보자면 조사 대상은 영화관 라고 하고 모집단은 뭐 5월 영화관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청약 표본 추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은 게 이제 추후에 보고서에는 또 텍스트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 조사 과목과 조사 기간은 이제 필수 정보는 아니지만 적어주시게 되면 추후 통합 리포팅에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표본 특성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고 싶은 집단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만족도 그 설문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뭐 종합 점수를 뽑아내게 될 텐데 이제 이 종합 점수가 어떤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면 이곳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만족도가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성별을 클릭하셔서 표본 특성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연령대, 직업, 소득에 따른 점수가 궁금하다 하면은 이런 변수들을 표본 특성 문항에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을 표본 특성 문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 선택 및 로고 등록입니다. 케이스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집단만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표본 집단과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 이제 뭐 남성의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싶을 때 위에처럼 성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남성을 체크해 주시면 남성에 대한 결과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0명을 조사를 했고 이제 250명의 남성과 250명의 여성을 조사했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성별을 넣고 남성을 클릭하게 되면 최종 통합 리포팅은 250명, 남자 250명에 대한 결과로 보고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케이스 선택과 표본 집단은 케이스 선택이 먼저 우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케이스 선택은 최대 2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고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 우측 상단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로고를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그 테스트에서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 모델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어서 그 모든 거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영화관 만족도라고 하는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뭐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이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 품질에 대해서 1번부터 3개의 문항을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이제 영화 품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따로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관, 직원 친절, 직원 응대를 각각 이제 척도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고객 만족도와 요금제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종합 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좌측에 보이는 4가지의 항목, 그러니까 영화 품질부터 직원 응대,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가지고 CSI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가중치는 이제 각 20%, 총 5개의 항목에 대해서 20%를 줄 거고요. 이런 가중치는 이 영화 품질 전반 만족과 가중치를 곱해서
곱한 합을 가지고 종합 만족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 만족도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우측, 이 요금제 만족도 넣은 칸에 이제 이런 영업 품질 만족도를 넣고 가중치를 넣게 되면 이쪽에서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문항이 아닌 이 세 개 문항의 평균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게 될 거고요. 이번 모형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반대로 적었는데 요소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 영화 품질 만족도 그러니까 Q4번과 Q4번, Q7번, Q4번에 대한 평균을 요소 만족도라고 하고요. 항공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이는 노란색 그래서 세부 항목들에 대한 평균의 평균이 항공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한번 데이터인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각 문항들을 이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요. 이 세 개의 변수를 클릭한 뒤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투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변수명을 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품질 만족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만족도는 아래 요소 만족도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투입이 되고요. 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상자를 추가합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왼쪽에 4개의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를 포함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PPT에서 보셨던 모형대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 만족도는 6개의 문항, 그리고 하나의 요소 만족도, 직원 응대는 3개의 일반 문항과 4번째 요소 만족도를 투입을 하고요. 각각 변수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가중치 같은 경우에도 20%씩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합이 100이 되도록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고객 만족도 5개 문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서비스 만족도와 요금제 만족도를 투입하게 되고요. 가중치는 그 점수 CSI는 산출되지 않도록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같이 문항을 투입하는 이유는 그 종합 만족도에는 산출되지 않지만 각 집단별로 혹은 서비스 만족도나 요금제 만족도에 점수가 궁금할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종합 점수는 산출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이 점수들이 각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1분 정도 만에 모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석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수 그대로가 아닌 이제 5점 척도의 대점 변환을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점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22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넣어놨는데 이제 21년, 20년도에 대한 사전에 이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이제 위에 이 모형에 맞춘 변수명을 입력하게 된다면 추후에 통합 리포팅에서 연도별로 점수가 비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정에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 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만들어 놨던 보고서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인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인,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시로 만들었던 데이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형을 설정하는 창, 분석 옵션을 설정하는 창, 그리고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창인데 지금 이 화면이 좀 넘어가지 않아서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보고서가 이제 추후에 최종 완료가 된다면 이런 조사 개요 부분이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CSI에 대한 점수와 요소 만족도, 항목 만족도에 대한 각각의 점수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PI 분석, 이 API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항목이 취약한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항목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차표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사 개요에 대해서 이런 배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입력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다운 받으셨을 때 여기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개요 조사 절차, 조사 설계, 이 조사 설계 부분이 아까 그 저희 모델 설정하기 전에 기본 정보 입력하는 창에 대한 정보들이 이 화면에 기입하게 됩니다. 표본 특성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요. 평가 척도는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뭐 5점 척도, 7점 척도, 이 척도에 따라서 이 해당 페이지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척도 그 계산 방법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 종합 만족도에 대한 결과, 요소 만족도, 항목 만족도, 그리고 개별 항목 만족도.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 품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관, 뭐 이렇게 각각 결과가 나오게 되고 IPA 분석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모델 설정 창에서 요소 만족도를 넣어서 이렇게 문항을 만드시게 되면은 그 각 뭐 회귀 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뭐 만족도 점수와 중요도 점수를 산출해서 오른쪽과 같이 뭐 복지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급여와 업무는 뭐 중요도도 높고 그 중요도도 높고 그 점수도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집단 항목을 설정한 것처럼 이 종합 만족도나 요소 만족도, 항목 만족도, 고객 만족도에 따른 이 집단, 성별, 연령대, 결혼 유무, 직업 유무에 대해 따른 이 점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그 결과들이 그 집단별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번 자동 리포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모형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약 1분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큰 시간 들이지 않고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형태로 모델 설정이 가능하시고 자동 보고서 기능을 지원하고 이제 한글과 워드, 엑셀로 이제 작업 정리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문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되는 이제 형태여서 웬만한 이제 설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기능을 활용하시면 많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데이터인 사이트 문의 사항이나 Q&A 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나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데이터인 이용자 교육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